완벽주의적인 성향을 가진 분들이 가장 대표적일 것 같아요. 항상 목표나 기대치는 높고 실수나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크기 때문에 일을 하고 난 후에도 계속 뭔가 불충분한 것 같아, 내가 뭔가 부족한 것 같아, 뭐 잘못되면 어쩌지? 이런 것 때문에 일 끝나고 나서도 긴장 상태를 쉽게 놓지 못하거든요. 두 번째는 쉬면 좀 죄책감을 느끼시는 분들이 있어요. 어린 시절의 양육 환경이라든지 직장 내 분위기가 노는 거를 굉장히 죄악시하는 분위기, 가만히 있는 시간을 게으르다고 비난을 많이 받는다든지, 직장 내에서도 휴가를 쓰거나 조금 여가 시간을 갖는 거에 대해서 안 좋은 시선으로 본다든지 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으면 쉴 때 막연히 내가 좀 잘못하고 있는 게 아닐까? 좀 게으른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잘 쉬지 못하게 되는 것 같고요. 세 번째로는 자기 정체성을 주로 일에만 두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나는 아이들을 돌보는 사람이야. 나는 가르치는 사람이야. 일로만 정체성을 크게 두는 사람들은 생산적인 활동이 중단되거나 그 일을 하고 있지 않을 때 굉장히 막연하고 모호한 무가치함, 공허함 이런 거에 좀 시달릴 수가 있거든요. 가장 흔하게 말씀하시는 게 만성피로 증상인 것 같아요. 평일 내내 이제 열심히 일하고 야근하고 잠을 잘 못 자면서 일을 하다가 주말에 하루 이틀 하루 종일 침대에 누워 있었다거나 푹 쉬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회복이 잘 안 된다. 그래서 늘 피곤하다 이제 입에 달고 사시잖아요. 이렇게 장기간 좀 번아웃 상태가 지속이 되면 만성피로 증상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각종 근육통, 관절통이 생겼다가 사라졌다가 목이 쉽게 붓는다든지 각종 감염성, 염증성 질환들이 생기거든요. 두 번째로는 많은 분들이 우울증이 아닌가라고 찾아오시는 게 있어요. 감정 조절이 안 되고 쉽게 짜증이 나고 불안해지고 굉장히 예민해지는 것도 제대로 쉬지 못했을 때 나타나는 대표적인 증상입니다. 갑자기 그냥 눈물이 난다든지, 가족들한테 어떤 말을 들었는데 쉽게 상처받고 분노 조절이 좀 안 된다든지 이런 정서적인 어려움이 있고, 마지막으로는 감정적으로 굉장히 둔해지는 거예요. 시니컬해지고 냉소적이고 회의적인 태도를 보이는 건데, 하는 게 다 그렇지 어차피 달라지는 건 없어, 이렇게 굉장히 냉소적으로 회의적으로 반응하게 되고, 상대방에게 감정적으로 관여를 하지 않으려고 해요. 그래서 위로 같은 것도 잘 안 되고요. 내가 해봤자 소용없지 내가 지금 여기서 달라질 수가 있겠어? 자기의 능력이나 가치에 대해서도 회의감을 많이 느끼게 되고, 대인관계를 피하게 된다, 다른 사람들을 봐도 즐겁거나 감정이 느껴지지 않는다라고도 찾아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 이제 가끔 이렇게 찾아오시는 분들한테 이 감정에 멱살 잡혀서 끌려 들어간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감정이 떠올랐을 때 그냥 그거를 내가 지금 불안하구나, 죄책감과 비슷한 생각이나 감정이 올라오는구나 라고 자각하고 흘려보내면 되는데, 왜 불안하지? 왜 죄책감 느끼지? 하면서 그 감정에 사로잡히고 끌려 들어가는 거죠. 그렇게 하지 않고 불안하거나 죄책감이 느껴지는 걸 보니 푹 쉬는 경험이 부족했구나, 패턴으로 이해를 일단 해보시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항상 열심히 일하고 뭔가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 때문에 정말 앞만 보며 달려오신 분들은 우리의 신경계가 계속 긴장된 상태를, 이게 정상적이고 이게 안전하다라고 학습을 하기 때문에 내가 쉬려고 할 때 자동적으로 불안하거나 뭔가 내가 쉬면 안 좋은 일이 생기는 거 아닐까? 이렇게 불안하게 자각을 하기도 해요. 그래서 쉴 때마다 좀 불안해지고 오히려 긴장되시는 분들은 우리 신경계를 좀 다시 학습을 시켜주는 게 필요하고요. 의도적으로 편안하고 이완된 상태로 나를 좀 머물게 하면서 그게 몇 초, 몇 분이라도 그 상태에 온전히 머무르는 연습을 계속 해나가셔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면 제가 길을 바쁘게 걷다가 길가에 핀 꽃을 봤을 때, 어떤 나무를 봤을 때 순간 그걸 보면서 마음이 좀 따뜻해지고 평화로워지고 즐거움이 느껴졌다면 바쁘게 그냥 가지 말고 잠깐이라도 머물러서 온전히 그 감각에 머물러 보고 평상시에 또 시간이 날 때 그 감각을 떠올리면서 다시 그런 환경이나 상황에 자기를 좀 데려가서 좀 더 즐겨보고 하는 연습을 좀 꾸준히 해보시기를 권유를 드리는 편입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쉬는 양이 충분하지 않았거나 쉬는 방법이 조금 잘못되었거나 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처음에 쉬는 양이 충분하지 않다는 거는 제가 이제 우스갯소리로 이야기를 할 때 일주일을 조금 과로를 하면 3주를 쉬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3주를 쉬라는 게 일을 안 하고 쉬라는 게 아니고 일을 좀 느슨하게, 평상시 보통으로 일을 할 때는 예를 들면 80% 정도로 에너지를 쓰면서 일을 하는 게 좋다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런데 내가 어떤 마감이라든지 취업
이라든지 여러 가지 일이 있어서 110%, 120%로 한 일주일을 보냈다. 그러면 3주 정도는 5, 60%의 에너지로 좀 느슨하게 보내면서 쉬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많은 분들이 이틀 정도 아무것도 안 하고 잠을 자면 회복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회복 기간을 좀 충분히 길게 두고 그 기간 동안에 일의 강도라든지 내가 긴장을 할 만한 일들을 많이 줄이고 충분한 여가 시간을 갖고 하도록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쉬는 방법이 방향이 조금 맞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내가 굉장히 과로하고 그래서 만성적으로 긴장하고 불안하고 초조한 상태라면 정말 편하게 누워있는 게 필요할 수도 있는데 스트레스 풀러 가야지 하고 막 바쁘게 또 여행 다니고 노래방 가고 그러면 그때는 잠깐 도파민이 나와서 조금 쨍 하는 느낌이 들지만 피로는 더 쌓이고 아니면 내가 뭐 굉장히 권태로운 생활 때문에 무기력하고 지쳐요. 어떤 분들은 스트레스 받으면 굉장히 수면 시간이 늘어나면서 생각하는 속도나 행동하는 속도도 느려지고 반응 속도가 느려지고 말도 좀 적어지고 생각이 잘 안 돌아간다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오히려 에너지나 활력을 올려주는 방향으로 쉬어야 되는데 푹 쉬어야겠다 하고 이틀 동안 침대에 누워있거나 하면 오히려 몸이 더 처지고 두통이 생기거나 좀 그럴 수도 있다. 그래서 무엇 때문에 지쳤는지 몸의 긴장을 좀 풀어주는 방향으로 휴식을 취해야 되는지 아니면 새로운 자극을 주는 방향으로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해서 좀 나에게 맞춤형으로 쉬면 훨씬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휴식이라고 하면 굉장히 뭐 특별한 활동, 여행이라든지 어떤 취미생활, 시간도 필요하고 돈도 많이 필요하고 어떤 장비나 자원이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시면서 좀 어려워하시거나 낯설어 하시기도 하는데요. 사실 휴식이라는 거는 이제 내가 너무 무기력할 때는 좀 활력을 충전해주고 내가 너무 긴장 상태에 있을 때는 나를 좀 이완하고 따뜻하게 해주는 그 모든 것들이 이제 휴식인 것이고 내가 가진 자원을 활용해서 일상생활에 잘 녹여냈을 때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일이나 여러 가지 힘든 관계를 잘 운영하고 또 힘들 때 참 잘 버텨나가는 아주 중요한 에너지원이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휴식을 충분히 일상에 잘 녹여내시면서 원하시는 바를 잘 이뤄나갔으면 좋겠습니다.